제가 네. 얼마 전에 김포에 아파트 하나를 팔았어요. 네. 근데 팔고 나니까 또 마땅히 팔 게 없어요. 음. 그래서 음. 우리 딸이 24살이거든요. 네. 대학생인데 딸아이 앞으로 해도 되는지 뭐 아. 투자해도 되는지 궁금하고요. 네. 아니면 제가 또 1가구 2주택이 돼서 판매를 했는데 네. 또 1가구 2주택 되긴 힘들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좋을지 투자처를 좀 알고 싶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1가구 2주택 상황이 부담스러우셔서 이미 하나는 좀 매도하셔서 지금 그럼 1주택 상황이신 거네요? 예, 예. 네. 여유 자금은 그럼 어느 정도 좀 생기셨을까요? 한 3억에서 3억 5천 정도요. 네, 3억에서 3억 5천. 그래서 이거를 다시 내 명의로 하자니 조금 부담스럽고 자녀 명의로 하자니 아직은 24살 대학생이라서 좀 어떻게 네. 하는 게 좋을지 소장님과 계획 세워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영상 속에 좀 알아보고 싶거든요.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아, 예, 안녕하세요. 네, 회장님, 반갑습니다. 잘 보고 있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지금은 현재 1주택자이신 거네요. 예. 예, 1주택자이시고. 1가구예요. 예, 그러니까 1가구 1주택이잖아요, 그죠? 예. 예, 1주택이신데 얼마 전에 파셨어요? 3월 말일날 점검 다 치렀어요. 아, 예, 그러셨습니까? 왜, 뭐 때문에 매도를 하셨어요? 1가구 2주택 부담스러워서 매도를 했는데 네. 팔고 나니까 서운하고 또 그렇죠. 마땅히 굉장히 투자할 데가 서운합니다. 없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2주택 상황에서 매도를 하시면 중과가 적용되지 않나요? 아,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곳하고 해가지고 일반 가시로 팔았어요. 아, 일반 가세는 매도가 되셨어요? 예, 예. 예, 뭐 일단 일반 가세로 매도를 하셨으면 잘 하신 것 같고, 이제 문제는 예. 우리가 내가 팔고 나면 또 오르더라. 그런 거죠. 예,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오르는 건 당연하니까. 예. 또 한참 뭐 지나서 한 5년이나 뭐 6년 정도 지나서 이렇게 뒤로 돌아보면 내가 매도했는 게 또 가격이 이렇게 올라 있으면 굉장히 가슴이 좀 아프잖아요. 그죠? 그런 걸 방지하려면 이제 뭔가를 하나 더 하시는 게 맞는데, 예. 이제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그거를 고민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 자, 그런데 따님이 계시다 그러고, 이제 딸이 2주택이 되는 24살 거는 대학생이에요. 2주택이 되는 건 부담스러우시니까 그러시는데, 예. 따님한테 이제 따님 명의로 투자를 하는 경우가 있고, 또 본인 네. 명의로 이제 투자를 할 수도 있잖아요. 예, 예. 예. 근데 이제 따님이 학생이라 그러셨잖아요. 3년 동안 직장 생활 하다가 네. 이번에 은행 다니다가 이번에 대학교 들어갔어요. 3년 벌어놓은 돈은 한 5천 있어요. 딸도. 아, 예. 지금 일단 직장을 다니셨는데, 직장을 다니고 있었으면 괜찮았는데, 예. 지금 대학생으로 들어와 예, 버리셨으니까, 예. 그만두고 이번에 대학교 갔어요. 예, 앞으로 이제 소득이 없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이제 2주택이 만약에 된다 그러면 당연히 따님 명의로 한다 하더라도 취득세가 8.4%가 나오죠. 예. 우리 시청자님이 가장 지금 주택 취득을 망설이는 부분은 아무래도 세금 때문에 그러시겠죠. 예. 세금이라고 하면 이제 취득세가 있고 양도세가 있는데, 예. 양도세는 어차피 향후의 일이다 보니까 지금 당장 취득세 부분이 가장 좀 허들로 작용을 할 겁니다. 예. 맞죠? 예, 예,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 취득세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봐도, 시청자님이 만약에 자녀분이 세대 분리가 되는 요건이 아니면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 예, 방법은 어쩔 수 없죠. 본인 명의로 하시든 따님 명의로 하시든 8.4%의 취득세를 납부를 하고 투자 개념으로 하시는 방법밖에 없는데요. 예. 자, 그러다 보면 이제 취득세도 문제지만, 만약에 아파트가 두 채가 되면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높기 때문에 잘못하면 종부세에 대한 부담도 생길 수가 있게 되고요. 예, 예. 나중에 양도를 할 때 양도세에 대한 중과세 부분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예. 예, 이게 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이런 허들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든 좀 이렇게 피해 가지고 갈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야 돼요. 네. 자, 네. 그러면 이제 제가 하나를 이제 여쭤볼게요. 예. 우리가 시청자님도 그렇지만 주택의 아파트라고 합시다. 아파트 가격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오를 것 같아요. 오를 것 같으세요? 예. 요즘 워낙 이렇게 내린다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좀 네.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건데, 시청자님께서 이렇게 아파트가 우상향할 거라고 확신을 하신다면 투자를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취득세가 부담이 되고, 예. 취득세가 굉장히 부담이 되고, 또 아파트라 보니까 공시가가 높아서 종부세도 어떻게 되면
납부 대상이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 요거를 어떻게 좀 피해 볼까 하는 방법은 한 가지가 있어요. 자, 예. 일단 아파트가 우상향한다고 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빌라의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빌라 그 오를 것 같아요. 오를 것 같은데 많이 안 오를 것 같으시죠? 예,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대답을 딱 하시는데 확신이 안 차고 좀 떨리면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예. 지금 좀 고민이 예. 많아요. 그런데 빌라가 만약에 이 아파트가 되는 빌라라면 어떻습니까? 괜찮죠, 좋죠. 예, 이게 바로 재개발이죠. 예, 재개발. 예, 재개발입니다. 그러면 답은 나왔네요. 어차피 아파트는 오를 것 같다. 빌라는 덜 오를 것 같은데 아파트가 될 빌라는 많이 오를 것 같다. 이렇게 되면 아파트가 될 빌라, 재개발 지역에 있는 재개발이 될 예상되는 그런 지역에 빌라에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장점은 뭐냐? 이제 취득세가 제일 문제잖아요. 예, 그럴 때는 이 빌라를 재개발이 예상되는 구역 있죠. 예, 요즘 보면 여기저기서 재개발 진행하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 지역에 네.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이 권리산정 기준이라는 게 문제인데요. 예, 이 권리산정 기준일에 최대한 걸리지 않는 물건들을 찾으셔야 돼요. 예, 예, 찾으셔야 되는데 일단 그거는 이제 뒷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고 예. 신축 빌라 있죠. 예, 예, 요 신축 빌라를 하시게 되면 이 예, 신축 빌라가 만약에 6억 이하다. 예, 분양가가 6억 이하다 그러면 취득세가 우리 8.4%가 나오잖아요. 예. 이 8.4%에서 85%를 감면을 해줘요. 아, 85%요? 예, 임대사업자를 낼 경우에 아, 주택 임대사업자 있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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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임대사업자를 낼 경우에 85% 감면을 해주고요. 예, 자, 이 85%를 감면받아서 취득세가 확 낮아졌잖아요. 예, 그것만으로도 주택 임대사업자를 넣을 요인이 충분히 작용을 합니다. 예. 자, 그런데 아직까지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들이 지금 다 막아놔버리고 아직까지 풀리지는 않았어요. 예, 그런데 한 가지 더 남아 있는 게 뭐냐면 양도세 부분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 양도세. 우리 예. 시청자님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주택 있죠. 예, 그 주택을 언젠가 또 매도를 하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럴 때 거주주택 예,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아, 이 임대사업자를 넣어놓게 되면 이 임대주택은 내가 양도를 할 때 주택으로 취급을 안 하고 예, 주택수에서 제외를 아예 시켜줘 버려요. 몇 채가 예. 됐건 상관없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그 임대사업을 유지하는 동안에는 내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매도를 할 때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과 똑같은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굉장히 두 가지가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예, 다만 임대사업자를 내면 다만 예, 10년간은 예, 보유를 계속 하셔야 돼요. 보유, 예, 유지, 임대사업자를 유지를 계속 하셔야 됩니다. 예, 만약에 중간에 매도할 어떤 일이 생겨가지고 꼭 매도를 해야 된다 그러면 포괄 양도 양수를 하시면 되고요. 예, 포괄 양도 양수를 하시면 되고 이 포괄 양도 양수를 할 때는 우리가 받았던 혜택 있죠. 취득세 예. 감면 혜택. 예. 그거는 다시 국가에 반납을 해야 돼요. 아, 예, 반납을 해야 되고 하지만 과태료는 없습니다. 예. 만약에 포괄 양도 양수를 하지 않고 그냥 일반 매매를 해버리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내가 임대사업자를 10년 동안 유지하기로 했는 약속을 어겼는 거기 때문에 예, 여기에 과태료가 발생을 해요. 예, 과태료가 한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예, 자,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지금 서울의 주택 가격이 올랐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서울의 아파트가 공급이 모자랐기 때문에 올랐는 겁니다. 예, 예, 공급이 모자랐기 때문에 올랐는데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주택 가격이 안정화되려 그러면 서울의 양질의 아파트를 많이 공급을 해줘야 돼요. 예, 그런데 서울에는 땅이 없단 말이죠. 유유지가 없어요. 예, 그러면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지 않습니까?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진행시켜주는 방법밖에 없다. 예, 그래서 지금 신속통합기획이나 아니면 공공재개발이나 공공복합사업이라든지 등등을 이용을 해가지고 지금 구역 지정을 하려고 다들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예, 예, 시나 국가 정부나 상관없이 다들 해주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앞으로 가격이 많이 오를 거는 당연히 재개발, 예, 재개발에 예상이 되는 지역의 빌라들이 가격이 많이 오르겠죠. 예, 빌라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만약에. 그러면 내가 임대사업자를 넣어놨다 하더라도 내가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과태료를 내자. 예, 그리고 감면받았던 취득세도 내자. 예, 예, 내도 충분히 그보다는 더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 요게 제 네. 생각이고
예. 일단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이해는 다 되셨을 것 같고, 그러면 우리 예. 시청자님한테 가장 맞는 거는 뭐냐면 지금 한 채를 보유하고 계시고 예. 지금 한 채를 더 플러스 재개발에 빌라를 예. 이건 신축해야 됩니다. 신축해야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예. 신축을 취득하시고 임대사업자를 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예. 예, 가장 중요한 거 요 신축 임대사업자 넣으실 때 분양가가 6억 이하여야 된다는 거, 요거는 확실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괜히 그냥 6억 한 2천, 6억 3천짜리를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 임대사업자를 넣으려 보니까 6억이 넘어가지고 감면이 안 돼. 그러면 이제 차단 나는 거니까 그거를 피하시려고 그러면 요 6억을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예. 임대사업자를 넣으시면 취득세 감면 혜택도 받고 취득세에서 감면 혜택도 받고 그리고 양도세에서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두 가지 다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작전이 전략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그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뭐 한 3억에서 3억 5천 정도를 들고 있는데 좋아, 이제 이해는 다 됐어. 그런데 그걸 가지고 제일 좋은 지역에 뭐 가장 많이 오를 만한 지역에 투자를 어디다 해야 되는가? 그게 제일 중요하시잖아요. 예. 맞아요. 제가 이렇게 저도 이제 현장에 많이 다니고 합니다만 여러 군데를 보고 있어요. 지금 보면 재개발한다고 구역을 지정해 놔놓고 동의서를 걷는 지역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진짜 실제 될 만한 지역들을 보셔야 되잖아요. 원래 이렇게 방송상에서 구역을 막 이렇게 너무 생생하게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건 조금 불안하긴 합니다, 저도. 그런데 시청자님이 지금 현재 하고 싶은 그런 지역에다가 최대한 우리 시청자님을 어떻게든 자산을 불려드리자. 이제 부자를 만들어 드리고 싶으니까 그 제 마음이에요. 그래서 설명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여기를 꼭 가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 용산 있죠, 용산. 용산이 앞으로 가격이 많이 오를까요, 내릴까요? 오를 것 같아요. 오르는데 많이 오를 것 같아요. 다른 곳들보다도. 왜냐하면 용산에 서울에 있는 개발 계획들이 아주 굵직굵직한 개발 계획들이 많이 잡혀 있어요. 그리고 용산 공원도 개발이 이제 민간에 다 오픈이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 용산 일대가 전부 다 이제 엄청 살기 좋아지잖아요. 그런데 용산은 딱 가보면 전부 다 노후화된 주택들밖에 없어요, 대부분.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이제 재개발을 진행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구역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이제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자, 우리 용산에 보면 조금만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화면 보고 계세요? 네, 보고 있어요. 예, 용산에 보면 여기 서울역 있잖아요. 서울역의 북부 역세권 개발도 이제 준비되어 있고요. 여기에 보면 이 서계동이 있어요. 서계동? 예, 서계동은 신속 통합 재개발이라고 해서 이번에 서울시에다가 신청을 했는데 탈락은 했어요. 후보지에 선정은 안 됐어요. 자, 그런데 여기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어요. 허가구역으로 묶이고 행위제한도 걸려 있거든요. 이게 말은 뭐냐면 이제 앞으로 여기에서는 더 이상 건물을 짓지 못하고 이 노후도를 그대로 유지시킬 거야. 그리고 함부로 들어와서 투자하지 마, 투기하지 마. 이 말이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앞으로 여기는 재개발을 시킬 거야라는 말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 재개발 할 거야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여기가 이제 또 청파 2구역이라고 있어요. 청파 2구역. 요 2구역은 이번에 신속통합기획에서 선정이 됐는 구역입니다. 자, 그리고 또 오른쪽에 또 보면 여기에 청파 1구역이라고 있어요. 1구역은 예전에 구역 정비 예정 구역으로 지정이 됐고 이제 아마 올해 조합 설립 인가가 날 거예요. 여기가 하나 있고요. 또 아래쪽에 보면 원효로 일가라고 해서 원효로 일가 여기가 재개발 지금 예정 구역인데요. 현재 단계는 뭐냐면 입안에 신청이 들어가 있고요. 서울시에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려고 입안 중이고요. 현재 행위 제한이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옆에 보면 얼마 안 됐는데요. 여기도 효창동이라고 해서 이 효창동이 행위 제한이 걸렸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서울시에서 입안을 준비 중이라는 얘기입니다. 동의서는 다 걷어갔고요. 자, 그리고 여기 청파 2구역 옆에 보면 공덕 A라고 해서 마포구입니다. 여기는 공덕 A도 지금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으로 후보지로 선정이 됐고요. 아래쪽에 보면 여기 용문동이라고 해서 용문동에 지금 공공복합사업으로 공공으로 여기도 구역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정구역으로. 그리고 아래쪽에 원효로 3가, 원효로 4가 여기도 다 지금 원효로 3가 같은 경우도 이번에 신속통합기획에 신청을 했다가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 중이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다 이제 재개발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죠? 지금 다 이제 재개발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딱 보면 여기 가운데 숭인여대 앞에 여기 청파동 3가라고 있어요. 청파동 3가.
얼마 전에도 여기 상담하셨던 분이 이제 전화를 주셨는데 청파동 상가에 이제 주택을 갖고 계시는 분이에요. 요거를 매도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제 물어보시던데 무조건 보유를 하시라. 왜냐하면 여기에 다 지금 용산이 재개발한다고 다 진행하고 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고 다 이렇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구역으로 설정이 돼 있으니까 여기 비어 있는 부분만 가만히 있겠느냐? 여기 주민들이 아마 움직일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마침 여기에 가보시면요. 정 못 차리시면 다시 한번 연락을 주세요.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3억 5천이면 딱 투자가 가능해요. 투자가 가능하고 신축입니다. 신축 안 좋다 이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냥 귓등으로 흘려들으세요. 신축이 우리가 주택을 많이 갖고 계시는 분은 한 채라도 보유하고 계시는 분은 신축을 하셔야 돼요. 재개발이 될 만한 구역에다가. 왜냐하면 취득세 감면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래서 신축이 있으니까 여기 꼭 한번 임장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임장 한번 해보시면 아실 겁니다. 아, 여기는 너무 주택이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재개발을 진행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느낌이 딱 드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한번 꼭 가보시고 신축의 있나 없나를 살펴보시고 동네 부동산이라도 다 들려보세요. 여기가 진행이 될 건지 말 건지 이런 거를 한번 물어보시고 현장에서 직접 느끼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면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굉장히 성공하는 투자가 될 거라고 제가 확신을 합니다. 꼭 한번 청파동 3가를 유심히 살펴보시고 여기에 우선적으로 진입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요. 남들 다 한다고 그래가지고 가격 막 올랐을 때 있잖아요. 그때 들어가는 게 좀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그래도 가격은 더 오르긴 해요. 그것보다는 더 좋은 방법은 뭐냐면 남들 신경 안 쓰고 있을 때 쌀 때 내가 적은 투자금으로 들어가가지고 나중에 많이 오르는 걸 보는 게 훨씬 낫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예전에 원효로 3가도 한쪽에서 공공재개발 진행한다고 막 그럴 때 바로 옆에 있는 지역 오히려 저렴한 지역을 봐라 해서 하셨던 분들도 계시는데 그분들도 많이 이제 올라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런 데 다 올라 있는 데 가지 마시고 청파동 3가를 꼭 유심히 살펴보셔가지고 미리 한번 살펴보시고 선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명의를 누구 앞으로 해야 되나요? 우리 어머니 명의로 하셔도 괜찮단 말입니다. 임대사업자를 넣으면 85% 감면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이 정도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